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아내 지은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 굽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민수는 세면대로 향하다가 욕실 앞에 놓인 세탁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빨래를 돌리려고 모아둔 것 같았죠. 무심코 바구니를 들어 세탁기 쪽으로 옮기려던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검은색 남성 속옷이었는데 민수가 평소에 입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과 낯선 로고가 선명했죠. 민수는 잠시 그 속옷을 응시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지은이 선물로 사준 건가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최근에 속옷을 선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수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자신이 술 취한 날 산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지은이 깜짝 선물로 준비해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묘한 불편함이 가슴 한편에 남았죠. 민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흐르는 동안 방금 본 속옷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식탁에 앉아 지은이 내온 토스트를 베어 물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귓가엔 그 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았죠.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거의 잊혀졌죠. 수요일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면서 예상치 못한 여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콧노래가 들려왔죠. 민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어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 욕실 근처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오늘 빨래한 옷들이 걸려 있었죠. 민수는 무심코 건조대를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걸린 여성 속옷들이 평소 지은이 입던 것과 달랐거든요. 화려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붉은색 속옷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 그런 스타일의 속옷을 입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후 몇 년간 지은은 항상 심플하고 편한 디자인을 선호했었죠. 민수의 시선이 건조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흰색 남성 셔츠가 걸려 있었는데 단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그 단추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작은 단추가 빛을 반사했죠. 그때 코끝에 낯선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지은이 평소 쓰던 향이 아니었어요. 더 진하고 더 관능적인 냄새였죠. 민수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선 여전히 물소리와 함께 지은의 콧노래가 들렸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소리였죠.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엔 조금 전 본 속옷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세탁 바구니에서 발견했던 남성 속옷도 함께요. 두 가지 사건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수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지은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죠. 일찍 왔네요. 저녁 뭐 먹을까?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은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민수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일찍 출근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출근한 뒤였죠.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민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옷장 문을 열었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 구석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화장대로 이동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엔 화장품들이, 두 번째 서랍엔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거든요. 호텔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달 수요일이었죠.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뒤편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다음 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재혁, 민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사인 김재혁 부장이었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회사엔 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가 보였지만 민수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사설 탐정이라고 입력했죠. 여러 업체가 나왔지만 민수는 가장 평이 좋은 곳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지은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봤죠. 하지만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영수증에 적힌 재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김재혁 부장의 얼굴도 함께요. 회사에서 김재혁 부장을 마주칠 때마다 민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장은 여전히 친절했죠. 민수 씨, 요즘 프로젝트 어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수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탐정으로부터였죠. 보고서 완성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탐정은 중년의 남자였죠. 앉으세요.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지은과 김재혁 부장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같은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엔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경에 만납니다. 탐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같은 호텔, 같은 시간대죠. 약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사진엔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추가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합니다. 민수는 봉투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민수의 세계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모든 게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갑자기 받기 시작한 고급 선물들, 수요일마다 생기는 약속들, 그리고 김재혁 부장이 민수에게 보였던 묘한 배려들까지. 인사이동 때 민수가 원하던 부서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최근 성과급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도 모두 김재혁 부장의 영향력이었죠.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너무 무거웠어요. 민수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민수는 출근했고 지은도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와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오후 민수는 또다시 반차를 냈습니다. 집으로 일찍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시리개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죠.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 벌써 왔어요? 응, 일찍 끝나서.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앉아.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았죠. 지은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천천히 민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민수는 테이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죠. 호텔 로비의 사진, 엘리베이터 앞의 사진, 방으로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나오는 사진까지. 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닐까? 민수는 마지막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 김재혁 부장 맞지?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니에요. 이건 지은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 업무? 민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호텔 방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몇 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상사와 그러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죠. 당신이 너무 변했잖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 와도 말도 없고 나도 외로웠어요. 민수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 치이고 승진 경쟁에 지쳐서 집에선 말수가 줄었죠. 하지만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사랑 잤어? 민수의 목소리엔 분노보다 허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게 해결책이었어? 지은은 계속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고 재혁 씨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재혁 씨,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친해졌구나. 지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침실 쪽을 가리켰어요. 그 속옷만큼은 당신답지 않았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처음 세탁 바구니에서 남자 속옷을 봤을 때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그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입을 만한 브랜드도 아니었거든.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 속옷이 김재혁의 것이었다는 걸 떠올린 거죠. 실수로 빨래에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속옷들.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평생 그런 거 안 입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입었을까? 누굴 위해서였을까?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만 했죠. 민수는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얗게 빛나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지은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방 좀 쓸게. 민수는 침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그날 발견했던 셔츠 단추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단추가 차갑게 빛났어요. 작은 단추 하나, 속옷 한 벌. 그렇게 작은 것들이 결혼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수는 단추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단추의 테두리가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거실에선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부은 눈과 지친 얼굴이었죠. 민수는 지은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와 상담 시간이 있었죠.
이혼 사유가 명확하시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확실한 이혼 사유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서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민수의 얼굴을 적셨죠. 회사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으로부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얘기 좀 해요. 제발.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디 갔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 정했어. 안 돼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 재혁 씨하고도 끝낼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우리 결혼은 끝났거든. 제발요. 지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지은아.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 그 속옷을 본 순간부터 지은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에 사인해줘. 민수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죠. 민수는 가방을 들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선 여전히 지은이 울고 있었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울음소리가 차단됐죠.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김재혁 부장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부장은 민수의 사직서를 받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왜 그래요?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김재혁은 무언가 눈치챈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최종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새로 구한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책상 위엔 그날 발견했던 속옷이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이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속 결혼은 끝났었어. 민수는 속옷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분위기가 좋았죠.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드리퍼에 붓는 과정이 평화로웠어요. 결혼 생활 동안엔 늘 바쁘게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었는데 이제는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친구들의 안부 인사, 회사 동료의 주말 약속 제안, 그리고 낯선 번호 하나. 탐정으로부터였습니다. 민수는 메시지를 열었어요.
그녀는 결국 상사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민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았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향긋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어떤 이는 혼자, 어떤 이는 연인과,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속옷 한 벌로 시작된 의심이 결혼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민수를 구해냈습니다. 거짓된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갈 뻔했던 거예요. 작은 흔적 하나가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이 민수를 자유롭게 만들었죠. 책상 위엔 새 프로젝트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업무였어요. 민수는 그 자료들을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더 이상 집에 돌아가서 어색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를 바라볼 필요도 없었죠. 오후가 되자 민수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따라 조깅을 시작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달리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듯이 세탁 바구니 속 속옷 한 벌이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상쾌했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간단히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옆자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인생. 그게 지금의 민수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속옷 한 벌로 무너진 결혼.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